자, 선생님과 도전하는 한국사 22번째 시간 5-4단원 나라를 되찾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의 식민 통치를 보게 되면요. 1910년대 일제의 통치와 민족 저항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 총독부를 두고 일제는요. 헌병 경찰제를 실시합니다. 그러면서 강압적인 통치를 하는데 태형을 실시하고요. 교사들에게 제복을 입히고 칼을 착용하면서 수업을 하게 강요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3.1운동을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자, 3.1운동의 배경은요, 민족 자결주의와 일본에 있는 한국인 유학생들의 독립선언이었던 28 독립선언이 자극이 되어서 시행되게 됩니다. 그 전개 과정을 보면요, 민족 대표 33명은 태화관에서, 나머지 학생들과 시민은 탑골 공원에서 독립선언식을 하고 만세 시위를 벌입니다. 하지만 일제는 이 평화적인 만세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했죠. 이 결과 만세 시위가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해외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3.1운동의 그런 모습을 보고 독립운동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보다 조직적인 독립운동을 위해서 세워졌는데요. 외교 활동에 편리한 중국 상하이에 위치했고요. 민주정치 체제를 갖추고 있었고 비밀 연락망, 연통제를 조직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았습니다. 또한 독립신문을 발행해서 국내외 독립운동 소식을 널리 알렸습니다. 이번에는 3.1운동 이후 일제의 통치와 민족의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3.1운동 이후에 일제는 통치 방법을 바꿉니다. 헌병 경찰제를 폐지하고요. 신문과 잡지를 발행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친일파를 길러서 민족을 분열시키고 민족 저항을 약화시키려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력을 강화하고 신문을 검열하는 등 오히려 탄압은 심해졌습니다. 자, 이러한 일제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 민족은 끊임없는 저항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저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족 실력 양성 운동은 어떤 것이냐면요. 물산 장려 운동이라는 걸 펼쳤습니다. 국산품을 애용해서 민족 기업을 키우고자 했던 노력이었고요.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실시합니다. 민족 교육을 담당할 대학을 세우고자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대의 항일단체로 신간회가 조직이 됩니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던 단체가 바로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광주에서 한국과 일본 학생 간의 충돌을 계기로 발생이 되는데 결국은 민족 차별과 식민지 교육 철폐를 주장하는 항일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외에서는 무장 독립운동이 실시가 되었는데 대표적인 무장 독립운동으로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이 있습니다. 봉오동은 홍범도 장군, 청산리 대첩은 김자진 장군이 이끌었는데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던 무장 독립운동이 되겠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김구가 한인 애국단을 조직해서 이봉창 의사가 일항이 탄 마차에 폭탄을 던졌고요.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에서 열린 일항의 생일 기념시장에 폭탄을 던지는 의거들을 실시합니다. 자, 이런 한인 애국단의 의거는 중국인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고 중국 국민당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광복군이 설립되게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든 군대로 일본에 맞서 싸웠고요.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른 항복으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일제 식민 통치의 일제의 약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 초기죠.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고 식민지로 삼은 초기에는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했습니다. 토지조사 사업의 내용은 뭐냐면 조선 총독부는 많은 토지를 빼앗았고 이를 일본인에게 싼 값으로 되팔았습니다. 결국 토지를 잃은 농민들은 만주 또는 연해도 등지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20년대에는요, 산미 증식 계획으로 수탈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부족한 쌀을 한국에서 가져가기 위해서 산미 증식 계획을 세웠고요. 한국에서 늘어난 쌀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일본으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국내에는 쌀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곤란을 겪게 되었죠. 1930년대 이후의 약탈은요, 한국에 궁수 공장을 세워 무기를 생산하고요, 필요한 지하자원과 물자를 마구 빼앗아 갔습니다. 또한 남녀 구분 없이 광산이나 공장 등으로 끌고 가서 강제로 일을 시켰는데 이것을 강제징용이라고 합니다. 한국인 학생과 청년들을 전쟁터 군인으로 끌고 갔는데 이것을 강제징병이라고 하고요. 가장 가슴 아픈 얘기죠. 젊은 여성들을 강제로 전쟁터로 끌고 가서 일본군 위안부, 성폭행 및 성놀이개로 우리 젊은 여성들을 그렇게 성폭행하고 성추행했던, 성폭력을 저질렀던 일본군 위안부로 삼았던 게 1930년대 이후에 약탈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족 정신을 없애기 위해서 일본은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했는데요. 일본어와 일본 역사를 교육했고 한국 역사를 거짓으로 꾸며서 가르쳤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또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민족 정신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신사참배인데 이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한국 신민 서설을 암송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성과 이름까지도 일본식으로 고치도록 하는 창씨 개명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민족 정신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끊임이 없었는데요. 조선어 학회를 설립해서 한글 보급 앞장섰고요. 올바른 한국사를 보급해서 민족의 긍지를 살리고자 했던 박은식, 신채호 선생님 등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용운, 심은, 윤동주, 이육사 등 문학작품으로 항일 의지를 표현하면서 민족 정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일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절에 가장 큰 무장 독립운동의 쾌거는 바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입니다. 3.1운동 이후 무장 독립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만주와 연해주에 독립군 부대가 조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독립군 부대는 일본 경찰서나 일본군 기지에 공격을 퍼붓기도 했고요. 독립군이 일본군을 크게 무찌른 바로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던 봉오동 전투, 그리고 김좌진 장군이 이끌었던 청산리 대첩이 있습니다. 자, 나라를 되찾기 위한 노력, 핵심 개념 확인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권을 빼앗은 일제는 식민 통치를 위한 최고 기관으로 우리나라에 조선 총독부를 설치합니다. 이것은 김구가 조직한 단체로 윤봉길, 이봉창 등이 소속되어 일거를 일으켰는데요. 바로 무장 항일 투쟁을 했던 한인 애국단이 되겠습니다. 일제는 이것을 실시해서 신고되지 않은 토지를 조선 총독부 소유로 편입시켰고 그 토지를 일본인에게 싼 값으로 되팔았습니다. 바로 토지 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라를 되찾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부해 보았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